젊은 나이에 대박 성공을 거둔 MZ 사장들의 성공 비법 제대로 공개해드립니다. 대박 MZ 사장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M세대 대표 M요원 심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G세대 대표 G요원 임민소입니다. M요원, 배달 음식 좋아하십니까? 배달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밥하기 귀찮을 때 종종 시켜 먹긴 합니다만 혹시 오늘 MZ 사장님이 배달하시는 분인가요? 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MZ 사장이 배달과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요.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합니다. 오늘의 CEO 리포트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CEO 리포트입니다. 빵!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직원으로 입사해 3년 만에 스타트업 대표로 발탁됐다는 오늘의 MZ 사장. M요원, 우리가 네?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정답입니다. 국내 최대 배달 중개 플랫폼 땡땡의 민족을 만든 엘레강스한 형제들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 독립한 회사. 엄청난 배경을 가진 이 회사의 효자 아이템은요. 시키는 대로 척척 인력난으로 고민하는 대한민국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생길을 꽃길로 안내하는 진격의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첨단 기술이 주축이 되는 회사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섬세한 마인드로 37만 소비자도 픽하게 만든 이 남자. 오늘의 대박을 일군 주인공 MZ 사장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라. 미션 스타트. 빵. 엄청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여요. 무서운데요? 설마 이 로봇이 오늘 대표님은 아니겠죠? 대박 MZ 사장에서 비밀 로봇 혹시 사무실.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회사의 대표 로봇입니다. 대표님이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장난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장난 붙이는 로봇이네요. 이야, 길 잘 찾는다. 뭐 하는 로봇이지?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로보틱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서빙 로봇. 요즘에 드문드문 많이 봤어요. 그쵸. 네. 휴게소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효자손을 개발하는 오늘의 대박 MZ 사장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대표님의 이력을 잠깐 봤는데 네. 대표님의 전공이 무역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공도 아닌 이 로봇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부터 로봇 사업을 꿈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때 만났던 게 이제 로봇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봇 영화를 즐겨 보신다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흔히 남자들이 즐겨보는 것처럼 저도 그만큼은 즐겨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로봇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거다 또는 회사를 운영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로봇을 사업 아이템으로 택하게 되신 거죠? 사실 로봇 사업 아이템을 제가 발굴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입사했던 회사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긴 했던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로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러 조사를 하다가
저는 좀 서빙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맛집 킬러잖아요. 아, 그쵸. 맛집들을 다니다 보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매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이 오나요?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십니다, 솔직히. 의심을 하나요? 네, 약간- 사람이 더 낫지. 네, 맞아요. 뭐 얘는 뭐 내가 뭐 다른 일을 시켜도 어차피 서빙밖에 못 하잖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한두 달 정도 뒤에 다시 방문해서 여쭤보면 이거 없이는 이제 장사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금 서빙 로봇 얼마나 도입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에 약 한 1,600개 정도 매장에 한 2,200대 로봇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2,200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그 서빙 로봇 제가 또 하나 사고 싶어서 얼마입니까? 네. 집안일 안 하려고. 네. 들켰다. 제가 밥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일시불 구매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3년 약정으로 이제 렌탈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결정을 하시고. 저도 그럼 질문이 있어요. 네. 로봇 수명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저희는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5년 보고 있고요. 정도? 네. 저 하나 사주세요. 대표님이시잖아요. 사주세요, 엠요원. 제가 가서 일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성공 포인트를 이렇게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성공한 CEO들이 갖고 있다는 그 능력, 바로 통찰력인데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서빙 로봇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성공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찰력 받고 저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리더의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없었겠죠. 이렇게 손가락을 얹으시네요. 제가 찾아낸 포인트에. 아이고. 어쨌든 그 통찰력에 추진력까지 그야말로 갖출 건 다 갖춘 MG 사장이 발견한 성공 아이템 바로 서빙 로봇입니다. 과연 얼마나 효자 아이템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로 RF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RF 신호를 보내면 무서워요, 사장님. 저렇게 그림자까지 있으니까 더 무섭네요. 매일 아침에 뭐 짧게 한 15분, 20분씩 모여가지고 오늘 뭐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아젠다가 있을 때 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의를 또 진행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회의들은 사실 서로가 좀 부담 없이 계속 회의를 쉽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라서 회의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이 플레이스 서비스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호출벨에 대한 이제 로직 처리가 이제 전에 저희 이제 서버 쪽에 이슈가 좀 생겨서 호출 로봇이 이제 호출벨에 응하지 않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이슈를 고쳤는데 더 정상적으로 로봇이 호출벨에 응하고 있는지를 좀 테스트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혹시 그럼 식당이 아닌가요? 저는 여기 구내식당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환경은 매장의 환경과 좀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단에 이 위쪽 보시면은 로봇의 눈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마크들이 이제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매장의 환경과 좀 많이 흡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호출벨을 센서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저 호출벨로 원격에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로봇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충돌이잖아요. 아무래도 손님들과 충돌하거나 이게 음식이 쏟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크루즈 모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로봇을 계속 돌리면서 센서류는 잘 작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매장에는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뭐 혹시 사고 안 나나요? 뭐 이런 네.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피해간다. 피해가는 거야? 로봇이 계단까지 올라가진 못하죠? 네. 하루에 이렇게 몇 대 정도? 저희가 하루에 이런 식으로 20대 정도 신품화 작업을 하고 바로 3일 안에는 매장에 설치할 수 있게 작업해 놓고 있어요. 하루에 20대요?
이게 또 보니까 욕심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네. 저 로봇 진짜 한 대당 얼마입니까? 그냥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1,400만 원이고요. 1,400만 원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비쌀 거라고. 그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집안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엔 조금. 아까 저희 집 와서 일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람 한 명과 비교했을 때 이 서빙 로봇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15시간 동안 뭐 쉼 없이 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일을 할 때는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 그치, 보장이 돼야 로봇은 뭐 되는데. 주 52시간 네, 정도도 맞습니다. 뭐 적용 사실 안 받을 그거- 거고 네, 전혀 퇴직금도 상관이 없고. 아, 역시 경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네요. 네. 근데 서빙 로봇 경쟁사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이 서빙 로봇이 더 많이 깔리고 더 많이 이용이 되려면 가격이 계속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경쟁사보다도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 비결이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이랑 좀 유사하게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씩 내다가 3년 뒤에 사실 이거를 꼭 가지실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굳이 먼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년 뒤에 이걸 만약에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구매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300만 원을 내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반납을 하시면 돼요. 진짜 네. 자동차랑 똑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 그렇다면 실제 영업장에서 서빙 로봇이 어떻게 쓰이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네요. 다른 데랑은 좀 틀리게 되게 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적당히 하나만 주세요. 요즘 식당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진짜요? 네, 스크린 골프장이요? 저 사실 어제 스크린 골프장을 다녔는데 네네. 여기 와서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네. 스크린 골프장 가면 따로 서빙하는 분이 안 계시고 카운터에 계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딜리가 있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좀 절감이 되고 다른 회원분들도 재밌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근데 방문이 또 닫혀 있는데 로봇이 온지 어떻게 알죠? 로봇이 곧 도착합니다. 메뉴를 내리신 후 로봇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단말기 같은 걸 설치해서 알림이 네, 가는구나. 알림이 오면 이렇게 손님이 문을 열 수 있게끔. 이 로봇 같은 거 처음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봤을 때 어떻게 귀엽던데요, 근데? 쫄쫄쫄 와가지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배달해 보니까. 혹시 저 로봇은 몇 킬로까지 감당이 가능한가요? 최대 40kg까지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트레이가 있는데 네. 트레이 하나당 최대 10kg까지 가능합니다. 40킬로까지 총 가능하다고 네. 했는데 그럼 제가 타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봇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로봇 그냥 뭔가 로봇이 서빙하니까 신기하고 음식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좀 걱정은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로봇이 막 음식 갖다 주는 거니까. 근데 흘리지도 않고 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식기를 정리하신 후 로봇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걸 써보신 거랑 이제 사람이 있는 거랑 어떤 게 편하세요? 저는 한상이가 한상이요?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측되는 시간에 다른 걸 깔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저기다 또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저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은근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 네. 이름이 있어야죠. 이래서 또 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엠요원, 제가 CEO 리포트에서 말했던 세 번째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잘 안 나네요. 다시 한 번만.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네.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무려 약 37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그 어워드에서 올해의 서빙 로봇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래도 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건 그간 저희가 한 3, 4년간 보여드렸던 어떤 진심이 좀 그래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또 대표님의 성공 포인트를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실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두 번째 성공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로봇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거나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사실 뭐 서빙 로봇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로봇이 또 인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걱정도 있는데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우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사실 실제 매장을 가보면 사람을 아예 대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을 많이 좀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매장들은 심지어 이제 알바를 구인하는 사이트에 네. 이제 자기 매장을 소개하실 때 네. 저희는 서빙 로봇이 있어서 일하기 편해요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점원분들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고 네. 점원분들을 좀 도와주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들을 관리하는 막 매니저도 생기겠어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로봇 매니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빙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의 대표적인 예는 대표님의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모기업이었던 그 회사가 조직 문화가 유연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회사도 좀 유연한 편인가요? 뭐 유연한 부분은 유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표님 있어요. 스타일만 봐도 이렇게 네. 뭔가 유연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렇게 봐주시면 굉장히 세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 처음인데 왜 이러나 진짜 게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10등이야. 홍비실 겸 직원분들이 좀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라 일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간단하게 구비해봤습니다. 엠요원 회사에도 게임기 있나요?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옛날에 우물가 근처로 가면 사람들이 항상 물 때문에 모여 있고 또 거기 모여서 뭔가 이야기도 나누고 우물가의 특징은 저기에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랑 냉장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밍글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물가로 지었습니다. 뒷방? 혼나는 건 아니에요? 뒷방으로 따다와. 저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잡담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일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잡담을 제안을 서로 많이 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아마 좀 차별화된 저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방해 안 받고 그냥 혼자 스스로 좀 생각할 시간 가질 수 있게 된 독방 같은 느낌이죠. 저긴 독방인가 봐요. 네, 맞아요. 오, 좋다. 남자 휴게실? 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잠깐 일하다가 도망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대표님한테 보고 드리고 좀 많이 마음이 혼란해졌을 때 쉬러 오는 곳입니다. 혼나면 저기 가서 보상을 아. 받는구나. 이건 약간 좀 연출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실제로. 눈이 너무 진실돼요. 원래 이렇게 좀 자주들 이용하세요, 직원분들이? 네,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분들께서 요 복지를 제일 좋다고 말하실 정도로 되게 많이 쓰시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복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이제 기업 문화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 문화란 어떤 것인가요? 너무 거창하진 않지만 상식이 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문화가 정말 좋은 문화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대표님과 면담을 한 후에 독방으로 향하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지 마라. 네. 뭐 혹시라도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저는 항상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원 3번째 성공 포인트 찾으셨나요? 네, 바로 소통의 힘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행복한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죠. 끊임없는 대화, 소통이 가장 큰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대표님 듣기로는 서빙 로봇을 직접 만들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조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제조한 로봇을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얻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직접 어떤 개발 및 제조까지도 좀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까지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시장 조사를 좀 하고 있고 또 실제 수요가 확인된 곳들도 좀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는 김민수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제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그 비전으로 만든 게 모두가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네. 이 서빙 로봇도 결국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이 정말 많이 이렇게 상용화되고 사용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기업이 또 되고 싶습니다. 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드는 오늘의 MG 사장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MG스비를 공개하겠습니다. MG스비 비전을 가져라. 유능한 리더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덕목이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아주 뚜렷한 비전을 가진 오늘의 대박 MG 사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저도 오늘부터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기가 막힌 비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대박 MG 사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박! MG 사장 미션 클리어!